이 달란트 투자라고 하는 이 채널이 있는데 이 투자 채널에 관련돼서 제가 투자를 위해서 자주 보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자꾸 정치 이야기가 너무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하시는 얘기가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혐일이에요. 혐일적 관점이에요. 극좌 성향의 사고방식에다가 혐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팩트를 무시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데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예전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유명했죠. 네. 네, 많은 이제 시청자들이 있었고 일본 사람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이 주인공이 부당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부당하게 그 학교 폭력을 희생자가 돼서 쉽게 말하면 학대를 당한 건데 그걸 한참 뒤에까지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다렸다가. 네. 한국인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당연히 저거는 주인공이 맞아. 이런 쪽이었다면 일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떠했냐면 자기가 힘이 없어서 맞은 건데 그걸 왜 복수를 하지?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러한 겁니다. 만약에 부당한 것에 힘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었을 때 자기가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만큼 힘을 키워서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6년, 7년, 8년이 걸려가지고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고 힘이 약해졌을 때 그때 가서 복수한다? 이거는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시간이 끌면 끌수록 더 지나면 지날수록 수치스러운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치가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전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평가 내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면 황당할 뿐입니다. 저도 일본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7, 8년을 기다렸다가 저렇게 복수를 해. 그냥 받아들이지 현실을. 그 사람들 다 잘 살고 있는데 사회에 자리 잡고. 이런 반응이 많아서 일본 SNS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었던 한국인들이 놀랬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르군요. 생각하는 그렇죠. 게 관점이. 우리는 한국인들은 힘에 굴복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한국인들은 힘에는 거의 굴복을 안 하고 유일하게 한국인들이 머리를 숙이는 게 있다면 도덕이나 문화입니다. 이쪽에 있어서는 굴복을 하는데 힘 앞에는 굴복을 안 해요. 그래서 글로리에 보면 쟤들이 부당하고 나쁜 인간들인데 힘이 센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혼내줘야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도덕과 문화에 대한 굴복은 취약한데 힘에 대한 굴복이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글을 몇 자 적어놓은 것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들은 도덕적이고 힘에 굴복하지 않는다. 일본인들은 힘에 굴복하는 편이다. 선생님의 이런 논리가 궤변입니다. 제가 이제 이분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진실은 이러합니다. 조선시대 518년 동안 노비 평균 40%에서 많게는 70% 가까이 되었습니다. 외국의 사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하멜 표류기에도 나오고 일본 기록에도 나오고 막 이러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도 보면은 조선인들 가장 그 특징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놓은 건데, 조선인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며 타인을 속이는 것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지금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회는 엘리트 5% 미만에 있는 양반들 사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95% 이상의 일반 백성들과 노예들은 전혀 그 상황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인들의 거짓말하는 풍습과 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식에 경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게으르고 거짓말을 너무 잘하며 거만하고 비위생적이고 막 이런 소설들이 한두 군데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조선인들은,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특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선인들에게 가르치고 각인시켜 준 사람들이 일본인들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제대로 된 자료를 통해 공부 좀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적어놨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 민족은 이렇다 뭐 이렇다, 민족이란 말도요 여러분, 앤토니 그루블레이슨 내셔널리티 이런 그 민족의 연속성, 이걸 일본인들이 민족이란 단어로
해석을 한자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해석을 했냐면 자신들은 천황제가 있고 천황은 신이고 그 신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신민 속에 각각의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족속의 백성들을 가리켜 민족구라고 해서 민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라고요. 이걸 가장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들이냐면 공산주의 나라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 나라의 역사관에서 함축되어 가지고 나온 옛날식 표현들이 전부 다 민족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유럽은 민족이라는 단어 쓰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또 민족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씁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지. 민족이 아니라 국민이라고요. 이런 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한심하다고 느껴집니다. 봐보십시오, 여러분. 논리를 구성할 때 과학 현대시대입니다. 과학적 논리를 구성할 때는 전 얘기가 다음 얘기에 영향을 주고 그 현재 얘기가 다음 얘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 논리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거짓 논리고 창작된 논리고 가짜 논리라고 하면 이후의 얘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다 거짓말이고 다 창작해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런 식으로밖에 구조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해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